저는 그 포항과학기연구소 그 9A 울트라 스몰 앵글 스캐터링 빔라인에서 스텝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안영조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PSPMA 블라코폴리머 방막을 이용해서 울트라 필트레이션의 응용이 가능한 포러스한 멤브레인을 구현을 하고 그에 따른 멤브레인에 대한 프로퍼티를 에 대한 연구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블라코폴리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블라코폴리머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다른 고분자가 강한 공유결합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고분자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런 고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특성은 블라코폴리머들을 구성을 하는 컴포넌트의 레이셔나 분자량 아니면은 각각의 성분 간에 존재하는 인터랙션에 따라서 자기조립 형태를 구성을 할 수 있고, 이런 자기조립 형태는 볼륨 프랙션이나 온도에 따라서 스피어 형태나 실린더, 자이로이드, 라멜라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나노 구조들을 형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노 구조들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많은 분야에서 이제 응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그런 간단한 그런 응용 가능한 예들을 설명을 드리면은 블라코폴리머를 방막 형태로 도입을 한 다음에 한쪽 컴포넌트를 제거를 해서 마스킹 형태로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미컨덕터 카패시터 분야로 응용이 가능하고, 아니면은 나노 점선 소재 합성에 응용을 해서 나노 일렉트로닉스나 안티 리플렉션, 나노 와이어 같은 여러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이제 블라코폴리머 자체를 이용을 해서 멤브레인으로 응용을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코폴리머를 이용을 한 울트라 필트레이션 멤브레인에 대한 연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일 처음에 블라코폴리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션 멤브레인에 대한 연구로 가장 유명한 연구로 이제 발표가 됐던 게 PSPMA 블라코폴리머 응용합체를 이용을 해서 방막 위에서 마이크로페리스 세퍼레이션을 일으키면은 이제 나노 스트럭처들을 형성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한쪽 성분만을 이제 걸러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멤브레인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서 바이러스 같은 30나노 정도 사이즈에 가지는 바이러스를 실제로 필트레이션을 해보면 굉장히 웰 디파인, 그러니까 셀렉티브하게 바이러스들만을 잘 걸러낼 수 있다는 연구가 최초에 보고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PSPLA라든지 PSP2V 같은 다른 종류의 블라코폴리머들을 이용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라코폴리머를 이용해서 울트라 필트레이션 멤브레인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됐던 게 이제 그 블라코폴리머를 굉장히 고농도의 솔루션에 녹여서 그 솔벤트가 날아가는 이펙트를 이용해서 패스트 이베포레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솔벤트를 믹싱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블라코폴리머를 녹이고 그 블라코폴리머를 논솔벤트에 갑작스럽게 집어넣게 되면은 논솔벤트에서 페이스 세퍼레이션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멤브레인을 구성을 할 수 있는 포 형태의 막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여태까지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제 중요한 점은 멤브레인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어떠한 매터리얼을 걸러내기 위해서 좋은 셀렉티비티를 가져야 되고, 그 셀렉티비티를 가짐과 동시에 높은 그 이동상을 투과시킬 수 있는 높은 투과도를 가져야 된다는 게 이제 주요 그 멤브레인 연구의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점은, 이런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어떤 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채널의 역할을 하는 이 포어들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사실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 이런 이제 포어 사이즈를 좀 자유롭게 조절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한쪽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쉽게 포어를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울트라 필트레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인 컨셉 자체는 저희가 어떠한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물을 섭취를 할 때 최소한의 그 물을 저희가 퓨어한 워터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제 필터레이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이즈에 따른 파티클 필트레이션, 마이크로 필트레이션, 울트라 필트레이션 같은 여러 가지 필트레이션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신체로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바이러스라든지 패러사이트 같은 여러 가지 그 세균들 같은 안 좋은 메터리얼들을 걸러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사용되는 방법이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션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울트라 필트레이션이라는 방법은 수십 나노의 포어 사이즈를 가지는 거름망의 형태를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울트라 필트레이션 방법은 과거 이제 폴리머를 합성을 하는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같이 발전을 해왔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메터리얼로는 폴리아마이드나 뭐 PTFE 아니면 PES 같은 여러 가지 메터리얼들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러한 메터리얼 단분자로 구성이 된 울트라 필트레이션 멤브레인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 인버전이라든지 트랙이치드와 같은 특수한 방법을 통해서 포어를 제네레이션 시켜서 멤브레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가진 단점은 지금 SN 이미지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포어들의 사이즈가 굉장히 불길이라고요. 그다음에 트랙이치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이온빔을 이용해서 강제로 폴리머 레이어에 데미지를 줘서 포어를 제네레이션 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어 덴시티가 굉장히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블라코 폴리머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포어 사이즈들이 굉장히 균일하고 포어 덴시티가 높은 멤브레인을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PSPM이라는 메터리얼을 이용을 해서 울트라 필트레이션을 할 수 있는 멤브레인을 만들려고 시도를 해봤고요. 이때 PSPMA 블락 공중합체를 특정 기판 위에 올려놓고 썸머 어넬링을 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마이크로 페이스 세퍼레이션이 되어 있는 방막 형태의 블라코 폴리머 방막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블라코 폴리머 방막을 이제 뒤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정한 솔벤트에 집어넣게 되면 굉장히 쉽게 포어 제네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블라코 폴리머를 이용한 울트라 필트레이션 방법에서는 포어를 제네레이션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솔벤트 믹스처를 쓰거나 아니면은 한쪽 성분을 강제로 애칭을 해내는 케미컬 애칭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애칭을 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했지만, 이 방법에서는 한쪽 컴포넌트를 제거하지 않고 단순히 아스틱 애시드에 넣었다 빼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저희가 쉽게 포어를 제네레이션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었고요. 이렇게 포어가 제네레이션 되어 있는 방막을 HF 솔루션에 집어넣어서 폴리머 레이어만 분리를 하고 폴리머 레이어를 이용해서 울트라 필트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블라코 폴리머 방막을 이용을 해서 마이크로 페이스 세퍼레이션을 일으키고 저희가 원하는 웰 디파인된 스트럭처를 가지는 블라코 폴리머 방막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실리콘 웨이퍼 위에 랜덤 코폴리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랜덤 코폴리머 브러쉬 레이어를 앵커링 시켰고요. 그 이후에 다시 블라코 폴리머를 스핀 코팅해서 이 블라코 폴리머를 약 80도 정도 온도에서 이틀간 썸머 어닝을 해서 스트럭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포어를 제네레이션을 시키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전 리서치들을 조사해 보다가 이제 이런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S와 다른 이제 PO 같은 메터리얼로 구성이 되는 마이셀들로 구성이 있는 필름을 이쪽 코어를 형성을 하고 있는 솔벤트에 담갔다가 빼주게 되면은 솔벤트들이 코어들로 들어가면서 스웰링이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포어들이 형성이 된다는 논문들 리서치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리서치 결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제 포어를 제네레이션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PSPM의 블라코 폴리머 방막을 아스틱 애시드에 담가봤을 때,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얀색 닷을 구성하는 부분이 폴리메틸메타 아크릴레이트 부분입니다. 근데 이때 아스틱 애시드는 PMMA에만 셀렉티브하게 스웰링 시킬 수 있는 솔벤트 프로퍼티를 가진 용매고요. 그래서 이 방막을 아스틱 애시드에 그대로 담갔다가 빼주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포어가 제네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포어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 처음 설명드렸던 블라코 폴리머 방막을 이용해서 대략 한 200나노 정도 두께로 스핀 코팅을 하고 서머 어닝을 해서 얘들의 스트럭처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봤고요. 먼저 이쪽은 블라코 폴리머 방막의 탑 서페이스와 바닥 부분을 뒤집어서
그 SEM 이미지를 확인을 해본 결과 탑 서페이스와 버텀 서페이스는 굉장히 웰 디파인된 그 수직 배양된 실린더들이 헥사고널 패킹을 이루면서 잘 어레인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디펙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멤브레인에 응용을 했을 때 그 높은 사이즈 셀렉티비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이미지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크로스 섹션 뷰를 봤을 때는 서페이스 쪽이나 바텀 쪽에서는 굉장히 웰 디파인드 스트럭처가 있지만 내부에는 랜덤한 실린더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걸 좀 더 전체 에버리지된 이미지에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레이딩 인스턴스 스몰 앤 엑스레이 스캐터링을 확인해 본 결과 서페이스와 플랫 쪽에서 둘 다 원제로와 원런 그다음에 투제로 픽에 해당되는 디프렉션 피트가 나타나는 것을 봄으로써 저희가 그 이런 실린더리컬 패킹, 헥사고널 패킹을 가지는 실린더 구조들이 전체 표면과 내부에 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때 그 엑스레이가 필름에 들어가는 그 인시던스 앵글을 좀 더 높여주게 되면은 저희가 그 필름의 내부 구조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그 첫 번째 그 퍼스트 브레이크 근처에서 약하게 그 링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링 패턴은 안쪽에 그 약하게 존재하는 그 랜덤한 스트럭처 때문에 나타나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두 가지 결과를 확인해 봤을 때 저희가 실제로 PSPM 방법이 다음과 같은 샌드위치 형태의 구조를 이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PSPM의 방막을 아스티게시드에 담갔다가 빼서 머싱하는 프로세스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때 아스티게시드에 담가놓는 시간을 조절을 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SEM 이미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이미지상에서는 크게 잘 구별이 안 가는데 실질적으로 각각의 포어 사이즈를 재보면 다음과 같이 그 아스티게시드에 담갔다 빼는 시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그 포어 사이즈들, 포어 다이어메터가 이렇게 점점점 증가를 해갔다가 어느 그 특정 15분 이후에는 거의 세츄레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포어가 제너레이션 되는 그 프로세스들을 저희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여기서 보시면은 그 SEM 이미지 위에 있는 그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PSPM 방법을 스웨링 시킨 이후에 워싱을 하고 그 이후에 OM 이미지를 측정을 한 데이터들입니다. 이때 OM 이미지 데이터를 확인해 봤을 때 각각의 그 필름의 색깔이 점점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필름의 색깔이 변한다는 얘기는 그 리플렉티비티 인덱스가 달라져서 각각의 방막의 두께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말은 아스티게시드에 담갔다가 빼는 과정에 필름이 아스티게시드에 의해서 스웰링을 일으키고 그 뎁스 방향으로 스웰링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스웰링 됐던 PMM의 그 컴포넌트들이 다시 디스웰링 되는 과정에서 포어가 제너레이션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이제 확인한 포어 사이즈와 초기의 티크니스, 그 다음에 증가된 티크니스에 대한 값을 고려를 해서 일정 그 PSPM 자체는 압력에 의해서 그 덴시티가 크게 변하는 매트리얼이 아니기 때문에 덴시티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하고 다음과 같이 포어 사이즈들을 티크니스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플러스를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그 실제 저희가 그 SEM 이미지에서 측정했던 포어 사이즈와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어들을 구성을 하는 그러니까 포어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이 포어 엔드 부분에 구성이 되어 있는 PMMA 블럭과 그 다음에 에어 서페이스 간의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변해져 있는지를 엑스레이 스캐터링을 통해서 먼저 분석을 해봤는데요. 실제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 스캐터, 그레이딩 인스턴스 스몰 앤 엑스레이 스캐터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게 되면 다음과 같이 2D 패턴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때 수직 방향으로는 샘플의 뎁스 방향의 인포메이션을 주게 되고 수평 방향으로는 샘플의 호리존탈 방향의 인포메이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수직 방향으로는 샘플의 그 서페이스 또는 이제 기판에서 나오는 리플렉션에 의한 스캐터링 임팩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플레인 방향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 순수한 그 시류에 의해서 나오는 그 스캐터링 인텐시티만을 저희가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인 방향에 있는 그 인텐시티 데이터들을 컬렉팅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포로드 분석을 해봤고요. 그때 포로드 분석을 할 때
아이디어한 케이스에서는 포드 인텐시티 자체는 이제 다음과 같은 릴레이션을 가지게 되고요. 다시 말하면은 인텐시티의 Q4성 했을 때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지고 하이큐 리전에서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리얼 시스템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A란 매터리얼과 B란 매터리얼이 굉장히 하드한 서페이스를 가지고 인터페이스 자체가 굉장히 샤프한 경우에만 이런 그 이퀘이션을 만족을 하게 되고, 실제 저희가 데이터들을 실제 리얼 시스템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가 디퓨즈되어 있다는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디퓨즈 펑션을 도입을 하게 되고요. 이런 디퓨즈 펑션에서 저희가 그 에어 서페이스와 PMA 블락 간의 인터페이셜 리스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피팅을 통해서 각각의 시그마 값을 구해주게 되고요. 다음과 그 시그마 값을 베이스로 해서 인터페이셜 리스를 구해주면은 초기에 이제 포어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이런 스웰링 정도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브로드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게 돼 따라서 인터페이셜 리스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스웰링 정도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PMA 블락이 충분하게 늘어났다가 이제 슈링크 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서 얘네들이 그 PMA 체인이 굉장히 덴스하게 뭉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다양한 포어 사이즈를 가지는 PSPMA 블락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에 따라서 울트라 필트레이션 그 멤브레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어드가 제너레이션된 PMA 블락을 이용을 해서 HF에서 그 PMA 블락 그 레이어만 벗겨내고요. 이때 PSPMA 블락 자체만으로는 충분한 메카니컬 스테빌리티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서포트 멤브레인 위에 이 블락 포리머 레이어를 올려주게 되고, 그렇게 올려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SEM 이미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멤브레인을 다음과 같은 멤브레인 셀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그 필트레이션 테스트를 해봤고요. 먼저 이렇게 만들어진 멤브레인이 어느 정도의 그 퍼포먼스, 즉 투과도를 가지는지와 압력에 따른 그 퍼포먼스를 가지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압력을 점차 증가해가면서 투과도를 증가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그 압력에 따라서 잘 리니어하게 증가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아스테이시드 스웰링 시간에 따라서 포어 사이즈가 굉장히 바뀌기 때문에 이런 플럭스 자체도 굉장히 크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 PSPMA 멤브레인을 가지고 이제 얼마나 잘 걸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대략 다양한 사이즈의 골드나노 파티클을 이용해서 멤브레인 리액션 테스트를 해봤고요. 이때 60나노와 30나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란선 같은 경우에는 필트레이션이 되기 전에 솔루션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필트레이션이 된 이후의 솔루션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골드나노 파티클 같은 경우에 대략 520에서 30나노 정도에서 UV 비저블에서 업스번스 픽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픽의 유무로 저희가 이제 필트레이션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나노와 60나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면서 거의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그 골드나노 파티클들이 다 제거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지만 5나노와 10나노, 20나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약간의 차이를 완전히 걸러내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때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면은 거르기 전과 거른 후의 솔루션을 보시면 30나노 같은 경우에는 업스트림에 비해서 다운스트림에 있는 솔루션들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점은 이제 저희가 아스테이시드로 60나노 정도 그 필트레이션을 했을 때 스웰링을 시켰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쟀던 포어 사이즈들은 17.5나노 정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때 17.5나노는 저희가 집어넣었던 20나노 파티클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제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파티클의 사이즈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20나노 파티클짜리라고 해도 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들의 그 파티클들이 섞여 있었고요. 이때 저희가 이제 에버리지드 포어 사이즈라고 정했던 17.5나노보다 작은 사이즈들을 그 포션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정확히 전체 포션에서 약 40% 정도 되는 골드나노 파티클들이 17.5나노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점을 고려했을 때 거의 완벽하게 그 17.5나노보다 큰 골드나노 파티클들을 다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어 사이즈들별로 20나노 골드나노 파티클을 가지고 필트레이션 테스트를 해봤을 때 피드 솔루션에 비해서 그
60분 동안 그 아스트게시드로 포어 사이즈를 만든 경우는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2분과 30초 동안 스웨링 시켜서 포어 사이즈를 만든 경우에는 거의 완벽하게 모든 그 20나노짜리 골든하드 파티클들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골든하드 파티클에 따른 그 각각의 레디에이션에 의해서 확인해본 결과 컷오프 사이즈를 60분 동안 한 경우보다 2분이나 30초 동안 한 경우 컷오프 사이즈를 저희가 30나노에서 20나노까지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단순한 아스틱 애시드 스웰링을 통해서 저희가 포 사이즈를 쉽게 조절을 해서 자유로운 그 포 사이즈 조절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